안녕하세요, 코딩맥스입니다. 오늘은 같이 함수를 배울게요. 함수는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는 모듈화의 기본 단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함수를 볼 때 어떤 실행할 명령어의 집합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입력을 주면 출력을 반환하는 작은 컴퓨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컴퓨터도 저희가 키보드나 마우스 아니면 뭐 마이크 등으로 입력을 하면은 출력으로 모니터에 뭘 출력을 하던가 아니면 사운드 스피커로 뭔가 소리를 내던가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하죠. 이런 것처럼 함수도 어떤 입력값을 받으면 계산을 하고 그 계산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어떤 명령어의 집합으로 보기보다는요, 입력을 주면 어떤 결과를 반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력과 출력이 있기 때문에 모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제 왜 그런지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알아볼게요. 그래서 함수에 좀 중요한 내용을 적어보면은 모듈화의 기본 단위, 그리고 입력을 주면 출력을 반환한다. 자, 먼저 함수의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는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여기에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파라미터,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파라미터 2 그리고 파라미터 n 해서 원하는 개수만큼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함수 정의문, 그래서 여기는 함수 몸체라고도 불러요. 함수는요, 이렇게 함수 이름과 파라미터 부분을 정의한 함수 선언부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실행 코드 블록을 정의한 함수 정의문으로 나눠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변수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함수도 함수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치 변수의 값처럼 함수 정의문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함수를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펑션 그릿 해서 네임을 주면은 내 콘솔 로그 헬로 하고 네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죠. 그래 실행하면은 이렇게 헬로 코딩 맥스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는 지금 그리트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그 함수를 이렇게 가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선언부를 보면요, name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파라미터에 코딩맥스라는 값을 줬잖아요. 이럴 때 코딩맥스라는 값을 아규먼트 또는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함수 선언부에 나오는 변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실제로 그 파라미터에 입력이 되는 값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딩맥스가 아규먼트가 돼서 실제로 이 내부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는 값을 반환할 수 있어요. 제가 펑션 sum이라는 함수를 해서 a와 b 두 수를 받으면 던으로 a 플러스 b를 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러면 const result sum 10, 20 하고 콘솔 로그 result 해서 출력을 합니다. 실행하면은 이 출력 결과처럼 리절트 30이 출력이 되죠. 저희가 sum 함수를 선언하면서 파라미터 a와 b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함수 본문 내에서 그 인자값 a와 b를 더해서 리턴을 합니다. 여기서 반환을 하는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리턴해서 값을 반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입력이 오면 어떤 로직을 거쳐서 반환을 한다. 이 개념이 어떤 모듈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값을 반환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함수는 값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sum 함수를 호출해서 인자값으로 10과 20을 줬어요. 그러면 a 파라미터에 10이 할당되고 b 파라미터에 20이 할당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0이 돼서 30이 만들어지고 이 30이라는 값이 리턴문으로 반환이 돼서 이 리절트 변수에 할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콘솔 로그로 이 리절트를 출력하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3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알아본 내용으로 코드 재사용하고 모듈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사칙 연산을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sum a, b 해서 return a 플러스 b 그리고 펑션 sub 두 수를 빼는 거죠. b 해서 return a 마이너스 그리고 펑션 more 해서 a, b 줄 주면 return a 곱하기 b 그리고 펑션 나누기를 주면 a, b 해서 return a 나누기 b 이렇게 4개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4개의 함수로 복잡한 계산을 하는 내용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두 수 a와 b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a는 10, b는 20 그리고 어떤 계산을 하는데 result는 해서 뭘 해서
A와 B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또 다른 수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에서 정의한 그런 함수들을 막 섞어 보겠습니다. sum해서 A와 B, 그리고 뭘 해서 B와 A,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섞을 수 있을 거예요. 빼기 B와 A, 그리고 여기도 또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div B와 A,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이때는 240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함수 호출을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수식으로 바꿔볼게요. 저희가 어떤 수식을 계산한 거냐면요. 리절트는 B 나누기 A, 다음에 빼기 A, 플러스 B, 다음에 곱하기 B 플러스 A, 이 식을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산자의 이제 값 부분을 어떤 작은 함수로 나누었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큰 식을 계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약간 좀 이게 장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함수 호출을 합성하는 과정이 약간 좀 복잡해 보여서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API로 요청을 보내면 문자열을 반환을 해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문자로 된 문자열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문자로 된 문자열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빈 공백으로 분리한 단어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모듈화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함수 안에 다 구현을 할 수 있겠죠. 로우 컨텐트에서 first 컨텐트는 여기서 패치해서 여기서 어떤 API URL을 사용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 없이 컨텐츠가 잘 응답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return content to lowercase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문자로 하는 거는 여기서 upper content를 했을 때 to upper content, 그리고 이제 단어들이 필요했을 때 words, 그래서 공백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내용의 코드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코드는 코드 재사용성이 매우 낮은 코드인 거예요. 이걸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우선 반복으로 보이는 어떤 API를 요청해서 컨텐츠를 받아오는 부분을 함수 안으로 추출을 합니다. 펑션 request content API에서 return, 여기서 이제 받아왔다고 하고 실제로 문자열을 반환할게요. hello, you are great. 그리고 컨텐츠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주는 to lower content 함수를 만들게요. 이 함수는 컨텐츠를 파라미터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return content에서 to lower case를 불러서 모두 소문자로 변경해요. 이번에는 컨텐츠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to upper content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컨텐츠를 받겠죠. 그 다음에 return content to upper case, 그리고 펑션, 이번에는 단어로 변경하는 to words content에서 return content split 해서 빈 공백으로 분리를 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컨텐츠를 하나 받아옵니다. request content API, 그리고 콘솔 로그 to lower content에서 컨텐츠를 하면은 받아온 컨텐츠가 모두 소문자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콘솔 로그 to upper content에서 컨텐츠 하면은 이번에는 다 대문자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콘솔 로그 to words 해서 컨텐츠를 주면은 이번에는 단어 목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볼게요. 네, 출력을 하니까 소문자로 된 컨텐츠가 나왔고, 이번에는 대문자로 된 컨텐츠, 그리고 빈 공백으로 나눈 단어 목록이 나왔어요. 그죠? 저희가 처음에 재사용성이 나와준 코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를 보시면 이 함수는 이 URL에서 받아온 컨텐츠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새로 이제 구현한 코드를 보면은 to lower 컨텐츠나 to upper 컨텐츠, to words는 이 API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죠? 어떤 문자열의 컨텐츠이기만 하면은 항상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컨텐츠를 요청하는 이 중복되는 코드를 하나의 함수로 뽑아내서 한 번만 요청을 하고 이렇게 그 결과를 사용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작성한 코드는 매 함수마다 API를 요청했었어요. 같은 API URL인데 매번 함수 호출마다 동일하게 호출해야 된다면 그거는 큰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분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위에 거는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그거를 바로 저희가 원했던 결과였던 소문자 컨텐츠로 바꾸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API를 통해서 컨텐츠를 가져와요. 그죠? 그게 request 컨텐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to lower 컨텐츠 함수를 호출해서 소문자를 만들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컨텐츠를 로어 컨텐츠로 만들 수 있지만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컨텐츠를 요청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소문자로 만드는 함수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로 나눠서 저희는 이 큰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죠? 이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을 다룰 때 카테고리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함수의 합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f라는 함수라면 사실 이 f는 g와 h의 함수 합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작은 단위로 함수를 나누는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함수를 작게 나눴기 때문에 여러 번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to words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나눴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만 뽑아서 to lower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to upper 컨텐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to words를 해도 되는 거죠. const word list 해서 실제로 console log double list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모두 다 대문자로 된 단어 목록이 나왔죠. 그죠? 만약에 console log 모두 다 소문자로 된 단어 목록이 필요하다면 to words 그 다음에 to lower content에서 content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때는 모두 다 소문자인 단어 목록이 나왔죠. 이렇게 문제를 잘게 나누면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합성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렇게 함수 합성을 이렇게 하려면 이 함수들이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순수 함수여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은 여기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바스크립트로 함수형 프로그램을 다룰 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함수를 구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파라미터하고 반환값의 유무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반환값도 없고 파라미터도 없는 함수. 그래서 예를 들면 펑션 greet해서 console log hello. 그리고 두 번째 반환값만 있는 함수. 그래서 펑션 request 컨텐트 API 저희가 조금 전에 봤었죠. return hello 와 greet 3번 이제 둘 다 있는 거죠. 반환값도 있고 파라미터도 있는 함수. 그래서 펑션 저희가 이제 봤던 to lower content에서 content에서 return content to lower case 이게 아니면 저희가 또 펑션 request 컨텐트 API이긴 한데 어떤 서버의 종류에 따라서 뭐 개발 서버냐 아니면 프로덕션 서버에 따라서 API URL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return 뭐 패치에서 API URL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파라미터만 있는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펑션 log result 그래서 리절트를 받으면 그냥 console log에서 리절트를 출력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함수를 나눈 이유는요. 아까 이제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서 해결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반환값만 있는 함수는 주로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반환값도 있고 파라미터도 있는 함수도 문제의 시작점으로 많이 쓰여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라미터만 있는 함수는 문제 해결의 종료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출력한다든가 아니면 파일을 저장한다든가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환값도 있고 파라미터도 있는 함수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력과 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력으로 다른 함수의 출력을 받고 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함수에서 그 출력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하고 또 그걸 또 출력하면은 또 다른 함수에서 그걸 사용할 수 이런 식으로 계속 사슬을 이제 엮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체인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반환값도 없고 파라미터도 없는 함수는요. 문제를 나눠서 해결하는데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라미터로 뭔가 받는 것도 없고 입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출력도 없고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서로 엮어야 되는데 이 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는 가장 재사용성이 떨어지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입력과 출력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지만 반환값만 있던가 아니면 파라미터만 있던가 하는 함수로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반환값이 있으면 테스트하기가 좋아요. 테스트하기가 편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4번처럼 파라미터만 있는 함수를 했지만 사실 여기서도 뭔가를 반환해 주는 게 좋아요. 뭐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아니면 뭐 출력한 게 뭐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유닛 테스트 이런 거를 작성을 할 때 그 함수의 실행 결과를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력값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게 가장 베스트죠.
다만 이렇게 반환값도 없고 파라미터도 없는 함수는 되도록이면 작성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기초 내용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함수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해결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모듈 하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함수 단위로 나눠서 해결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함수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함수 분류 외에도 코드도 종류에 따라서 좀 나누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나만 모르면 안 되는 특급 프로그래밍 원리 4편에서 코드를 분류하는 방법을 다뤘어요. 그래서 그 강좌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함수 호이스팅에 대해서 같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